오늘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까 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상처가 가족이나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더욱 아프고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상처를 간직하고 있으면 그 고통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정말 아팠어 라고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때로는 이런 자기 인정이 가장 큰 치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자녀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 상처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부모님의 말 때문에 정말 아팠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친구 관계에서의 예입니다. 오랜 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 감정을 억누르곤 합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그 상처가 계속 쌓입니다. 그래,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이 무심코 한 행동이나 말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사랑하는 마음에 그 상처를 덮으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르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 말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라고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나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판만 할 때, 우리는 그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지만 내면에서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는 그 비판으로 인해 힘들었어 라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래, 나는 정말 아팠어 라고 솔직히 인정해 보세요. 이런 자기 인정이 여러분의 치유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입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그저 나쁜 사람으로만 규정짓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용서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가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엄격한 잔소리나 비난을 하셨을 때 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말 뒤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걱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생각해보면 조금은 다른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자신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거나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상처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연인이 무심한 행동을 보였을 때 그 순간만을 생각하면 상처가 깊지만 연인 역시 그날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려 하면 그 상처가 조금씩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그들의 비판적인 태도나 말 뒤에 그들이 겪고 있는 업무적 스트레스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배경을 이해하려 하면 나 스스로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 감정을 다시 정의하고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분노나 슬픔을 영원히 품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그 감정을 다시 바라보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 관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과거에 했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 감정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나는 정말 아팠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어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며 감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친구 관계에서도 유사합니다. 친구와의 오해나 상처가 깊었다면 그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는 계속 관계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일이 있었기에 나는 더 좋은 소통의 방법을 배웠어라고 긍정적으로 정의해보세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사랑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감정을 다시 바라보고 그 경험이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라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에서의 상처나 스트레스를 겪었더라도 그 경험이 나의 성장 과정의 일부로 자리 잡도록 감정을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해 보세요.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적용해 보세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볍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이 단계를 기억하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오랫동안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끌어안고 계속 살아가면 정작 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들도 실수를 할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며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친한 친구와의 다툼이나 오해가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 친구도 그때는 실수했을 수 있어. 나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용서를 실천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특히 감정적인 갈등이 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갇혀 있으면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지만 나는 이제 그 순간에서 벗어나 행복을 선택할 거야 라고 결심해 보세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환경에서 생긴 상처나 갈등이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정작 업무에서 성장하거나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 동료도 그때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 했을 거야 라고 이해하고 용서를 선택하면 마음이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서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볍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4가지 단계를 기억하며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해 공감이 가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따뜻한 구독과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생을 함께하는 새로운 지혜를 같이 나누어요. 이상 지혜로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